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5학년 과학 4단원 용해와 용해,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이 같을까요? 온라인 교실 저작권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준비를 해볼까요? 과학 교과서 80에서 81쪽, 실험 관찰 39쪽입니다. 자, 오늘은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이 같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도치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과학 시간 시작해 봅시다. 자,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소금 5g을 물 50g에 용해시켰을 때 소금물은 얼마가 될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한 내용으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용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금과 물, 자, 5g과 50g, 55g이죠. 그러면 용해되기 전에 55g, 용해된 후에 무게도 얼마? 네, 55g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0쪽 그림을 한번 보면 자,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요? 한 친구가 감기인 것 같다며 걱정을 하자 다른 친구가 네,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장면을 보면 그 친구가 소금물을 만들고 있는데 궁금해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지난번에 설탕물을 만들 때에는 설탕이 다 녹았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했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소금이 녹지 않았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을 비교해 보고 퀴즈를 통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구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 비교하기. 자, 실험에 앞서 오늘 실험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ml 비커, 그리고 눈금 실린더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배터리 접시, 그리고 100ml 비커 3개씩. 오늘 용질 종류는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 되겠고요. 약숟가락 있습니다. 실험 설계입니다. 자, 여러 가지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진행을 하면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실험 순서를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준비물을 확인을 했었죠. 이 준비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하면 좋을까? 자, 생각해 보았나요? 자,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자, 비커에 동일한 양을 넣죠. 물을. 그리고 네, 용지를 한 숟가락씩 넣어가면서 네, 용해되는 정도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을 때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넣었을 때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봅니다. 생각해 보았나요? 뭐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같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직접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해야 될까요? 네,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정도를 여러분이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찰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관찰 관점을
주의하면서 그럼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앞서 실험 기구를 주의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물은 베이킹소다, 설탕, 소금, 비커 3개, 약숟가락, 유리막대 각각 3개가 있고 물, 눈금 실린더가 있습니다. 먼저 각 비커에 동일한 양의 물을 담습니다. 선생님은 50ml의 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베이킹소다, 설탕, 소금을 각 한 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잘 저어줍니다. 한 숟가락씩 넣었을 때 비커 안의 변화를 관찰하여 용해되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베이킹소다, 설탕, 소금 모두 한 숟가락을 넣었을 때는 모두 용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커에 한 숟가락씩 더 넣은 다음 비커 안의 변화를 관찰하여 용해되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두 숟가락씩 넣은 다음 비교를 해보면 베이킹소다 같은 비커는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탕과 소금은 한 숟가락씩 점점 넣어가면서 용해되는 정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숟가락째부터 소금을 넣은 비커에서는 용액의 색깔이 뿌옇게 흐려지고 소금이 다 용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험을 통해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에서는 용질마다 용해되는 정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럼 탐구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40쪽이고요. 실험 관찰. 자, 첫 번째. 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넣었을 때 다 용해가 되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세모표를 합니다. 자, 한 숟가락을 넣었을 경우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가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가 모두 높게 용해가 되었죠.
자, 2숟가락째. 자, 2숟가락을 넣었을 경우에는 베이킹소다를 제외한 나머지 소금, 설탕은 모두 용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 설탕에 한 숟가락씩 더 넣어가며 용해를 시켰을 때 몇 번째에서 용해가 되지 않은 것이 나왔다? 네, 6번째에서 소금이 다 용해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험에 따라서 소금이 7번째, 8번째에서 용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6번째에서 소금이 용해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네, 베이킹소다는 2숟가락 넣었을 경우 용해가 되지 않았다. 소금은 6숟가락을 넣었을 때 용해되지 않은 것이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용질마다 용해되는 정도는 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온도가 같은 물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넣었을 때 용해되는 양은 어떻게 될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물 몇 밀리였습니까? 네, 50이었습니다. 그죠? 50ml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넣었을 때, 자, 어떤 용질이 가장 많이 용해가 되었나요? 네, 설탕이었죠. 그리고 소금, 베이킹소다 순으로 많이 용해가 되었는데요. 자, 물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가 더 많이 녹게는 되겠죠. 하지만 용해되는 정도는 50ml에서 설탕, 소금, 베이킹소다 순으로 나왔듯이 100ml에서도 설탕, 소금, 베이킹, 소다 순으로 용해가 됩니다. 자, 설탕, 소금, 베이킹 소다 순으로 많이 용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와 양이 같은 물. 자, 조건이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서 자, 용질마다 용해되는 양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여러분 교과서 81쪽 자, 맨 밑에 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줄 그어 두고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서 용질 가와 나를 넣었을 때 관찰한 결과입니다. 자, 물의 양을 반으로 줄였을 경우 더 많이 용해되는 용질은 어느 것인지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넣었을 때 용해되는 정도. 자, 용질가는 다 용해가 되었고 나도 용해되었습니다. 세 숟가락을 넣었을 경우에는 용질가가 자, 바닥에 가라앉았고요. 용질나는 용해가 다 되었습니다. 자, 어느 용질이 더 많이 용해되나요? 네, 용질나가 더 많이 용해가 되죠. 자, 그럼 물의 양을 반으로 줄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나왔던 결과처럼 용질이 나가 더 많이 용해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용질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실험은 물의 온도가 동일할 때 용질이 얼마만큼 용해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의 온도가 달라졌을 경우 이런 경우에 용질이 얼마만큼 용해되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